여러분, 로또 아파트 아시죠?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로또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는 실거주 의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하면 자기가 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민주당이 갑자기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법안 통과를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야당이 계속 반대해서 이제 이게 계속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이제 논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그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제 유예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최근에 이제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거주 의무 적용이 되는 주택이 전국에 한 4만 8천 가구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세금으로 입주 당시에 입주할 시점에서 잔금 충당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운명이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4만 8천 가구라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주택이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프레온이죠. 네, 무려 1만 2천 가구 규모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은 인근 시장에 이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뭐 전세 시장은 물론이고 매매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프레온이 언제 입주죠? 내년 1월인데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전세 시장 빨리 움직이니까 올 10월 11일부터 이게 파동이 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법안 통과의 핵심은 수분양자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금으로 잔금 충당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국민주택형 84제곱미터의 경우에 분양가가 12억 원대였는데 당시 이제 청약할 때 굉장히 좀 비싸다, 고분양가다 이런 논란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실거주 의무제 이거를 믿고서 좀 잔금 마련이 어렵고 돈이 좀 없어도 과감하게 청약에 베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좀 숨통이 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 말 믿고 그 당시에 다 당첨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조차도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조차도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정부가 공약을 했어도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대비한 그런 분들은 청약을 보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한 1순위에서 한 3.6대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택정책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춤을 추네요. 대표적이네요. 예, 정말 춤을 췄는데요. 지금 사실 그래서 청약을 안 한 분들의 입장에서 청약 안 한 리스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도 풀려, 실거주 의무제도 풀려 이러면 청약제도가 투기제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둔촌주공 84제곱미터 분양가 아까 12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입주권 가격이 최근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9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실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익이 8억 원대죠. 근데 이제 인근에 그러면 전세금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보면 인근에 레미안 강동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의 같은 평수 전세금이 8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좀 모자라도 4억 원 정도만 들고 있었으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향후에 되팔 때는 8억 원의 차익을 볼 수 그러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을 안 믿고 바뀔 거라 하고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정부 정책을 믿었던 순진한 사람은 바보가 된 그런 케이스네요. 하지만 1만 가구가 되는 전세 물량이 연말에 한꺼번에 올 연말이겠죠. 10월부터 풀리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둔촌주공 아파트는 워낙 크다 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겠죠. 그러면은 전세금이 좀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고 사실 매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유예 기간이라는 게 3년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세입자 임대차법에서 계약 갱신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년 한 다음에 2 플러스 플러스로 2 4년. 네, 2년인데 지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2년 기본 2년에다가 단 1년만 더 살아줄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좀 업계에서는 임대차법도 그렇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데 이 앞으로 서류는 1년 후면 네. 또 제도가 또 바뀌는 또 거 바뀔 수도 아닌가요? 있죠. 네. 그리고 이 3년이란 기간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 통과하고 실행되기까지는 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나옵니다. 단지 사항은 어떤가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이제 당연히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은 당장 이사하지 말고 좀 보류해 볼까 이렇게 또 계획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거주 의무 되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 민생하고 직결된 정책들은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뭐 지질이 끌면은 사람들이 더 우리 혼선이 있잖아요. 실거래가 의무제가 유보되면 아파트 청약 전략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5일에 이제 청약한 메이플자이 아파트 있죠. 네. 강남 서초구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25평 분양가가 16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강남 지역 LTV 고려하면 50%밖에 못 받으니까 자기 자본금 8억 원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서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면 주변에 이제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11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억 원만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또 이 5억 원조차도 대출받아서 해도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무조건 이런 해야 거예요. 되죠. 예. 그러나 다만 그래도 이제 3년 이후다 보니까 3년 후에는 어찌됐건 전세금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계획은 있어야 해서 뭐 무조건 무자본 갭 투자의 길이 열린다. 또 이렇게 보기는 약간 근데 애매한 그런 어쨌든 상황.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2월까지는 잘 해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